경기도 한 작은 도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사의 집.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운동장.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모범시설이라 불렀습니다. 30년간 200여 명의 아이들이 거쳐간 이곳. 언론에서도 아이들의 천국이라 소개했던 바로 그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실 좋은 곳 아니에요. 어른들이 올 때만 다들 착한 척만 해요. 평소엔 안녕하세요. 저희 천사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협조해야죠. 우리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가족처럼 돌보고 있거든요. 숨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아이들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진짜로 우리 도와주러 온 거예요? 3개월 전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15년 전 천사의 집을 퇴소한 김지연 씨였습니다. 처음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누가 믿어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지금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 그 사람이 밤에, 날. 김지연 씨는 10살부터 18살까지 8년간 천사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죠. 말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날부터 제대로 된 취재가 시작되길 바라요. 더 이상 다른 아이들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날 이후 진실을 향한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의 수업 시간. 복도를 걸어가는 원장의 모습은 자상한 아버지 그 자체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네, 원장님.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시간, 그는 기숙사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매일 밤 11시쯤 되면 시작돼요.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곤 했죠. 밤에 기숙사를 자주 돌아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당연하죠.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혹시라도 아픈 아이가 있을까봐 걱정돼서 순찰 도는 것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밤마다 우리 방문 앞에서 서성거려요. 문고리를 살짝 돌리기도 하고. 무섭지 않았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문에다 의자를 갖다 댔는데. 그럼 더 화를 내세요. 언니들이 말해줬어요. 조심하라고.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아이들의 증언은 일치했습니다. 낮에 자상한 아버지는 밤이 되면 아이들에게 악몽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급식 시간. 겉보기엔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자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햄.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났는데요. 아, 그게 아이들이 햄을 달라고 해서 저는 해초인 줄 알았어요. 잘못 봤나 봐요. 해초요? 햄을 해초로 보셨다고요? 여기 있는 빵들도 곰팡이가 폈는데요. 그건 아이들 간식용으로. 우리는 늘 이런 걸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배가 아프거나 하지 않았니? 아파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혼나거든요. 그냥 참는 거예요. 배고파도 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른다고 혼나요. 천사의 집은 연간 1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아이 한 명당 월 200만 원의 생활비가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식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식비의 70% 이상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회계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30년간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합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업체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10장이 넘네요. 이 직원 급여 명단도 이상해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장이 직접 시켰어요.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회계 서류 꾸미라고. 안 하면 해고당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나요? 아이들 교육비, 의료비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원장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원장 가족들 생활비까지. 가짜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 영수증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게 합법적으로 처리됐어요. 하지만 같은 날짜, 같은 업체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10여 장. 그건 업체에서 잘못 처리한 거예요. 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죠. 다들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5년간만 따져봐도 최소 8억 원 이상이 용도 외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동안 정작 아이들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천사의 집은 매년 정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정기 감사는 서류상 검토가 주를 이뤄요. 아이들과 직접 면담하는 경우는 드물죠. 아이들의 직접적인 신고나 제보는 없었나요? 글쎄요. 기억이. 그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한 교사의 신고, 2021년 인근 주민의 제보, 2022년 퇴소 아동의 직접 신고. 분명히 신고했어요.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며칠 후 제가 해고됐죠. 해고 사유는 뭐였나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는데 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우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의 안전보다 행정적 편의가 우선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른들은 다 똑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진짜로 지켜주지 않아요. 그냥 서류에만 관심 있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괜찮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거짓말이에요.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말하고 또 잊어버려요. 충격적인 아동학대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30년간 모범시설로 알려졌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우리의 취재 결과가 공개된 후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즉각적인 수사와 시설 전면 감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동 인권 보호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결국 수사기관이 움직였습니다. 원장은 아동학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부 오해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동안의 학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대라니. 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도대체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30년간 이런 일이 계속됐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234개 아동복지시설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김지연 씨 증언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신요? 김지연 씨가 그 당시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선배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빼앗기도 했죠. 그럼 원장의 성추행은? 그건 정말 있었어요. 하지만 김지연 씨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김지연 씨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있는데 왜 말씀 안 하셨나요? 그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당시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증언도 있는데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도 피해자예요. 김지연 언니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분명 피해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약한 아이들에게는 가해자이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언니가 원장한테 당하고 나서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했어요.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좋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무서운 말들을 했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원장이 수감된 지 6개월 후 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실을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제가 희생양이었어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인들, 공무원들, 심지어 대기업들까지. 아동복지 예산을 체계적으로 빼돌리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이 계좌들을 추적해 보세요. 제가 혼자 8억을 횡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올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 계좌들로 들어온 돈의 규모가 수백억 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다시 여러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계좌로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아동복지시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시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이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시설장은 그냥 중간 관리자였어요. 상부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국회의원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어떤 업체와 계약하라, 어떤 방식으로 돈을 처리하라.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동복지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출장 중이십니다. 인터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증언했던 제보자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봐요. 인터뷰 취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방송에 내보내지 마세요. 이상해요. 갑자기 모든 증언자들이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서도 이 다큐 방송 중단하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잠깐 보류해야겠어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더욱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님, 제발 진짜 악한 놈들을 잡아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이들도 피해자고요. 끝까지 취재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들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항상 처음엔 좋은 척 하거든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어른들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리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실은 아직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관련 정치인 3명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했으며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그 후 제작진 중 2명이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